11월 7일 정전 시향입니다. 전일 역대급 국내 증시를 뒤로 하고 오늘 뉴욕 3대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미국 국채 금리가 또다시 2%대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경제지표가 발표되었던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 유동성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경제지표 뭐 일정 이벤트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돈으로 지금 지수를 찍어 눌리는 시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또다시 크게 튀어오른 것은 증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욕 증시랑 그렇게 커플링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코스피 5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공매도 금지 법안이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들의 매수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자, 우리가 어제를 좀 다시 한번 더 복귀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소 10% 그리고 20% 이상 갭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사실 이거 국회에서 찍힌 사진이거든요. 이미 11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이에요. 이미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김포담으로 공매도로 포커싱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이 이제 카톡에 하는 걸 찍혔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포커싱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걸 주말에 중단시킬 줄 아무도 몰랐죠. 즉 이미 이차전지는 누군가 다 매집했다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지인들이 다 매집했겠죠. 야, 공매도 이차전지 이제 중단한다는데 빨리 이차전지 사.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오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장 초반에 뭐 만약에 월요일날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막 9시 10시 그때부터 올라야 되는데, 이게 미리 갭 상승을 해놓을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매집을 이미 해놓은 상태겠느냐.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이 어제 공매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중에서 상한 방법을 택했죠. 결국 쇼커버링을 택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탄력이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제는 개인 투자들이 붙어야 되거든요. 어제는 개인 투자들이 본전에 온 물량들 팔고, 아니면 바닥에서 수익 구간에 온 종목들을 팔고 그걸 외인들이 받아쳤는데, 이거 외인들이 이걸 연속으로 치기에는 연속적인 매수 물량이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들이 오늘은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주든지 아니면 기간이 받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미 우리는 이게 작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헤드라인 뉴스로 본 게 뭡니까? 코스닥 사이드카, 이차전지 상한가, 에코프로 상한가, 에코프로엠 상한가, 이차전지 급등, 공매도 금지, 개인 투자들 열강 하나, 이런 헤드라인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시면은, 자, 우리가 최근에 2020년도에 코로나 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공매도 금지 이후에 어떻게 됐다? 3천을 찍었습니다. 네, 개인 투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가자! 동학 개미 운동을 촉발했죠. 3천을 찍었어요. 자, 지금처럼 3천을 찍을 때는 양시장 거래대금이 무려 70조 원 가까이 올랐지만은 지금은 뭐 13조 원, 15조 원, 그리고 어제 20조 원을 살짝 넘겼는데, 과연 이 3천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이 복귀를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시장에 복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뉴스가 많아요. 공매도 장기적으로는 개인 투자, 외국인 투자들이 떠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 개뿔, 개소리입니다. 지수는 올랐어요. 지수는 올랐다고. 그래서 이 개인 투자들의 매수 심리가 충분히 더욱더 저는 자극될 거라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수를 눌릴 세력이 없다니까. 누가 팔 건데요? 기관 금융투자가 팔까? 연말에 걔들 배당소득, 배당금 받고 그거 해야죠. 소득 받아야죠. 기관 금융투자는 주식을, 현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는 개체예요. 그래서 어떤 걸 사고 무조건 이 순환매가 들어오지만은 주식을 사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포지션 차가 매도지만은 현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주체란 거죠. 그래서 분명히 연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앞두고 그 전에,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이번에 만약에 완화된다는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은, 네, 충분히 매수세가 충분히 붙을 수 있고, 이제 개인 투자들의 키에 달려있다. 과연 개인 투자들이 어제 정말 강세가 나는 이차전지로 추가적으로 매수 물량을 버튼을 눌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차전지 좀 무서운데? 어제 SK하이닉스 연중 최고치 간 거 아시고 계시죠? 이 차는 좀 무서운데?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볼까? 반도체로 고개가 충분히 쏠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추가적인 탄력이 나올 것인지, 네,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쇼커버가 들어올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2천지에 갈 것인지, 반도체로 갈 것인지, 이 세 개가 가장 중요 포인트다. 일단 지수는 눌릴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저는 그래서 올라간다에 굉장히 많이 베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영상 올려드렸지만은 개인 운영하고 있는 제 대형 그 코스피만 사고 있는 계좌를 어제 올려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2천이었는데 오늘 플러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결국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기 투자 관점이지만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은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2차전 종목들이 좋지만은 지금 실적이 받쳐주는 건 반도체다. 요 정도까지 좀 체크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2차전지가 아무리 좋고 뭐 오늘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가지만은 결국 장기적인 랠리로 갔을 때는 네 반도체가 조금 더 좋지 않나. 반도체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물론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관련된 업종들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제 공매도가 높은 잔고 오더가 높은 종목일수록 상승률이 커졌는데 여기 좀 애매한 게 제약바이오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아직 제약바이오는 투자자들이 선택을 받기에는 너무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 죄가 많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뭐 셀트리온 안 올라가잖아요. 얘들은 죄가 많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주가를 떨어뜨렸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약바이오랑 화장품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쳐다보지 마셔라. 만약에 제약바이오 하실 분들은 비만 테마주 그냥 성장주로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근데 우리나라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들 기술력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늘은 그래서 과연 이 국채금리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들어왔던 외교 투자들의 매도세가 오늘 좀 나올 것인지가 좀 중요하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오늘도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2차전지를 포함한 이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포드, GM 다 떨어졌고 전부 다 전기차 부분에 대한 투자를 연기했다. 이거는 자동차 부분의 모든 업종들이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는 전기차 투자한다는데 하죠. 도요타는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차에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하이브리드 차를 사실상 못 만드는 거 있지만 안 만들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결국 피크아웃에 좀 시달릴 것이다. 워낙에 올해 실적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는 점들. 지금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이 온세미컨덕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점들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을 동반한 공매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큰 종목은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있긴 하지만은 실적은 떨어지고 있는 단계.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경쟁, 치킨 게임을 해야 되는 관계여서 약간 밈주식으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열강 테마로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양방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사고 2차전지도 비중은 다르게 사야겠죠. 2차전지도 뭐 열강하는 종목들 사긴 사야죠.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2차전지 종목이 치고 가면은 무조건 상승률 1위 종목에는 뭐 정말 뭐 50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보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2차전지 종목들이 비싸가지고 막 한 주 두 주밖에 못 사. 에코프로는 50만 원도 못 사. 아무튼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 눌러주는 단계라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지금 다이어트 시장이 2030년까지 무려 16배. 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오늘도 19112랑 로보도디스크는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어떤 거를 사야 되느냐가 좀 문제긴 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는 잘하는데 이게 뭐 신약 개발은 최근에 FDA 승인받은 것도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사실 당뇨 치료제에 기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 최근에 대용제약이라든가 뭐 인베티지 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냥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뭐 종군당을 할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비만 치료 테마주는 대장주가 없다는 거 계속 바뀌면서 올라가니까 대장주가 없어서 이건 좀 잘 잡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는 대용제약이 요거 좀 많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용제약으로 오늘 한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 네, 대용제약 뉴스가 나왔었죠. 이슈 나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정도까지.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어제처럼 막 묻지마 2차전지
다 올라가. 그거보다는 어제도 제가 이거 올려드렸지만은 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올라가지 않은 동진, 세미케, 뭐 솔브레인 오늘 반도체 업종에서 공모도가 많은 종목들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 중에서 만약에 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은 한 주라도 사야 될 것 같아. 우리 어제 자가 장전시장에 이거 공모도 상위 1위 종목이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지주사죠. 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 한 주씩 삽시다 했는데 쫄아서 못 샀죠. 막 20% 치고 올라가는데 근데 상한가를 갔잖아요. 두 종목 다. 그러면은 이제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과연 이게 내려올 건지까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수급이 돌 건지를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저는 제일 좋은 픽으로 생각되지만은 이차전 종목들이 그래도 오늘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붙으면은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되고,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브렌, 동진 세미캠을 한번 공략해보자. 그리고 여전히 로보테마주가 장기적으로는 좋다 말씀드리면서 장제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